안녕하세요. 이 교육을 들으시는 강사님들은 이미 MBTI 정식 교육 초급 과정을 듣고 오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 분들께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MBTI 공부를 하고 오시고요. 혹시 MBTI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막 히트를 쳤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때쯤일 겁니다. 유재석 영상 보여주면서 시작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MBTI는 심리적 선호입니다. 내가 뭐가 좋냐, 뭐 이런 거죠. 그걸 심리적 선호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짜장하고 짬뽕 중에 뭐가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럼 짜장, 이러면 짜장이고, 찍먹하고 부먹 중에 뭐가 좋아? 그럼 부먹. 피자하고 치킨 중에 뭐가 좋아? 그러면 피자. 고기하고 해물 중에 뭐가 좋아? 그러면은 뭐 해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 찍어 먹고 피자고 고기고 쩝쩝 취향이 나오는 거죠. MBTI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검증된 성격 유형이긴 하나 심리적 선호에 기반해서 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서 성격의 특질, 내가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 바뀌죠. 또 MBTI는 사실 장점만 있고 단점이라는 게 잘 없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인재를 평가할 때는 MBTI를 잘 쓰지 않고요. 이런 심리적 선호로 분류되는 MBTI는 그냥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도구로 활용되어진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지능이나 IQ, EQ, 성격 이상, 스트레스, 성숙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MBTI 성격을 결정할 때에는 정말 나도 모르게 특별한 이유 없이 남들이 안 볼 때에도 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MBTI의 강의에서 인트로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손가락 깍지를 껴보세요. 예, 반대로 껴보세요. 불편하시죠? 팔짱을 껴보세요. 반대로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상하시죠? 네, 불편하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선호하는 그 자세가 있어요. MBTI 검사를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뭐죠? 정식 MBTI 진단을 안 합니다. 그냥 MBTI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MBTI 유형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걸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MBTI는 4개의 선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선호 지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의 방향을 외향과 내향으로,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단계에서 현실적이냐 그렇지 않냐를 두고 SN, 자석도 SN은 극이 완전 달라서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SN극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판단 기능으로 해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판단은 뭘로 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를 두고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고형은 판단할 때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감정형은요, 좋은 게 옳은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느껴지시죠? 사고와 감정에서 우리는 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 차이 때문에 서로 상처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T와 F,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J, P, 생활 양식, 대처 방식의 차이고요. 판단과 인식으로 나뉩니다. MBTI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정확히 뭔 줄 알고 강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 E, 완전 I, 하나의 어떤 선호 경향밖에 없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한 방향의 특성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호하는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NTP인데요. S와 N을 같이 씁니다. 이게 한쪽으로 막 극단적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게 한국인의 직장인 특징이에요. 일할 때는 S를 많이 쓰고요. 일할 때는 S를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집에 와서 쉴 때는 상상하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는 N을 또 많이 쓰는, 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리 캠퍼스의 이미지인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내 성향만 일단 꽂힙니다. 자기 것부터 찾아가거든요. 이 MBTI 교육이 재밌고 반응이 좋은 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ENTP니까 이렇게 뭔가 토론하기 직전에 주머니 손도 꼽고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고, 다른 분들은 어떤 성향이신지 한번 보세요. 16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자기계발, 갈등, 의사소통, 조직개발, 다양한 곳에서 MBTI는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요, 꼭 안전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16가지 성격 유형을 나눠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자기 유형을 또 보라고 합니다. 다 읽지 마시고, 저는 이제 ENTP니까 발명가형이네요. 그죠? 자기 것만 보입니다. 자기 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나눠지는 것도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지만 멍청한 사람들,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 멍청해 보이지만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라고요. 상처받습니다. 더럽지 않은 분들, 깨끗해 보이는 거에 만족하는 분들, 뭐 아니면 또 늘 마음만 먹음, 꼭 내 거가 아니고 잘 안 맞다고 해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장표부터는 안 보여줘도 돼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보여주셔도 됩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성향,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요. 내가 ESTJ인데 INFP가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자. 그런데 또 은근 이 둘이 친해요. 신기하죠? 예, 둘이가 친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장표, 그건 지금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읽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읽습니다. 자, 이제는 E하고 I부터 갑니다. 영상 보여주시고요.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A, B, C가 있고 1, 2, 3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룰대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마지막에는 1, 2, 3, C, B, A 이렇게 자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 규칙을 이용해서 리더가 가면 뒤에서 팔로워가 따라가고, 또 팔로워가 따라가면 리더가 따라가고 하는 식의 규칙이 있어요. 자, 이걸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글로 룰을 알려주시면 이 형은 볼펜을 쓰고 포스트잇 찍고 메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일단 이걸 다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I 형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거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는 MBTI 교육에서 실제로 해보게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들은 상품 걸고 하면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래 재밌습니다. 우리는 2시간 할 거니까 요거는 참고용이고요. 이것 또한 재밌습니다. I이신 분들은 말없이 일하는 걸 좋아하시죠.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지? 자, 모두 나오시라고 하고요. 제가 50명까지 해봤거든요. 말 없이 생일월일 맞춰서 한 줄로 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해봐도 됩니다. 뭐 6명이든 7명이든 상관없이 해봐도 됩니다. 그러면 E이신 분들은 엄청 답답하신데 I이신 분들은 또 은근슬쩍 잘하세요. 수어도 하시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말 안 해도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걸로도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읽어주세요. 재밌죠? 근데 우리는 E와 I가 그렇다 라는 것만 알려고 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죠. 강의의 본질은 안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공감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라는 취지에서 MBTI를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들도 이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MBTI를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할 일이 크게 없어. 다 시키면 돼. 그리고 해석만 해주면 돼.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노하우도 막 쌓일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줄 말이 더 많아져.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E형과 I형을 아예 나눠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E형만 모이게 하고 I형만 모이게 하는 거예요. I형이 많아? I형이 많으면 I형을 두 조로 나누면 됩니다. E형이 많으면 E형을 두 조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몰려있게 하고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선호하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 말하기. A4 용지 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 뭐 발표를 하라고도 하고요.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키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이 유형이 선호하는 업무 환경은 뭐예요? 오픈된 공간,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밖에 이렇게 보여야 되고 큰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전화가 울려도 되고 노래가 소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달라요. 아이는 칸막이가 있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전화기 울리는 거 싫어해요. 문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2번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다른 유형에게 바라는 점은 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면은요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나와요. 요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강의 시간에 받은 의견을 모은 것이니까 읽어보세요. 너무 진지해져요. 이런 것들은 내향형들이 너무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며 생각 정리하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라는 거는 이 형이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가 원활하게 가려면 내가 말을 하는 걸 네가 들어줘야 돼. 이런 취지로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간 되면 봐주세요. 제가 지금 빨리 왔지만 이거 최소 30분씩 가지고 가야지 2시간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활동 충분하게 해주게 하시고 이야기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끔 음악도 틀어주시고 음악 끝나면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감각, 직관, 인식 기능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둘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느 거 하나를 더 선호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파워 N을 쓰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러 갈 때는 S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며 씁니다. 자, 오른쪽에 갈매기 영상 보여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장표 보여주기 전에 뭐 장표 하나 더 만드세요. 교육장까지 오는 그 약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설명을 해요. S분들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진짜 디테일하죠. 우체국 나무 옆에 심어져 있는 거 길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사람 2명 자동차 지나가고 중학교 이름 디테일하죠. 2층, 3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름을 적어 놓는 곳도 있고 어제는 정가였지만 오늘은 할인을 하고 있는 채소 이런 것도 적어 놓기도 해요. 아,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죠. 일단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거 할 때도 어떻게 S와 N을 나눕니다. 아예 나눠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또는 내 방을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S는 안 끝납니다. 자대고 그릴 수도 있어요. 내 방을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여기까지 오는 약도를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E와 I는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는 너무 드러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 서로 조심하거든요. 근데 S와 N은 잘 몰라요. 서로 왜 그러는지. 그래서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파일도 드렸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직접 보라고 하고 느낀 점을 얘기해 보라고 해보세요. N 같은 경우는요. 여기 없는 거 상상합니다. 뭐 여기 심연의 바다에는 어떤 괴물이 살고 있을까? 내가 수영하고 있는 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 뭐 배를 타는 거, 아니면 여기 봉우리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N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색깔 나옵니다. 화이트, 그린, 블루, 그 다음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나무, 집, 빨간 지붕,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는요, 아주 희미하게 밑에 안나, 푸르나라고 있을 거예요. S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찾아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은 상상력, 뭐 기획, 전략 같은 걸 한다면 S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거나 보고서 쓰는 거, 오타 없이 정리하는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상을 바쁠 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여주냐면 요쯤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할 때 S, 요걸 보여줍니다. 왜 이걸 보여줄까요? 여기에는 N의 생각의 흐름이 바로 나옵니다. 너 어저께 그 영화 봤어? 했을 때
근데 너네 동생 플룻 배우잖아? 라고 질문을 되받아치거든요. 근데 영화 봤어? 하면 뭐 해야 되죠? 봤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N 유형들은 봤어가 아니고 네 동생 플룻 배우지? 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그 의식의 흐름을 아주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은 너무 무서웠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플룻 소리가 기억에 남는데 나 플룻 배워볼까? 아, 맞다. 펭귄 동생이 플룻을 배운다고 했지. 나도 물어볼까?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활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를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N이더라도요. 직장 가면 뭐래요? S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딱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형과 E형을 얹혀가지고 얘기하기도 좋은데요. I분들은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혼자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S인 경우에는 과거의 자료들을 막 찾아보는 일을 합니다. IN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것을 찾아보고 물어보진 않지만 나름 창의적으로 기획을 한다는 거죠. ES는요. 물어봅니다. 선배에게. 그리고 과거의 것을 찾습니다. EN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겠죠. 등등 새로운 업무를 할 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쟤는 왜 저렇게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발전하려면 뭘 해야 되죠?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S인 분들은 상상하는 연습을, N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S와 N의 성격이 다를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여기서 뭘까? 예, 다른 선호도의 공감과 이해입니다. T와 F입니다. 판단할 때 씁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과 가치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 F가 되겠습니다. SNS 유행하잖아요.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 근데 쌍둥이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요. T는 어때요? 빵 뭐 왜? 빵이 뭔데? 빵을 얼마나 샀는데? 빵을 사면 슬픈 게 사라지나? 뭐 이런 거고. F는요. 대번에 얘기합니다. 왜 슬프냐고. 나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누가 너 싫다고 하더라. 그러면은요. T는 그럴 수 있지. 아니면은 뭐 그건 내가 들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F는요. 대번에 기분 나빠집니다. 기분 나쁘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이성에게 일방적인 결별 선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도 F는 공감해 줍니다. 위로해 주고요. 그렇지만 T는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의 반은 남자다. 세상은 반의 여자다. 내가 생각했을 땐 걔 별로였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나중에 또 둘이 잘 된단 말이죠. 지금은 싸웠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T가 되게 민망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F인 친구들이면 달려가죠. 근데 T이신 분들은요. 네가 박혔어? 네가 받았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보험 들었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여튼 T분들은 그나마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F이신 분들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도 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드러나진 않지만 감정의 문제여가지고 애매해요. 그죠? 애매하게 서로 감정에 골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으면 참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몇 개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거든요. 이분이 완전 극T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성격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상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이신 분들은 자기가 알아. 난 소시오패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을 잘해줄 거야 하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찾다 보니까 여기 이분이 자녀가 5인가 그래요. 다자녀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그게 말하는 방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컨트롤 V, 컨트롤 C 화법이라고 하는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아요. 또 보여주는 거죠. 이거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쭉 읽어줍니다. 그리고 T가 되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T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상 같이 봐주시면 되고 영상이 길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이거 계속 보여주면 지루할 수 있으나 그래도 시간 잘 보시고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으신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사고형은 감정형에게 원하는 거죠. 감정형은 사고형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좀 할 거긴 해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T와 F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컴플레인과 클레임인데요. 이거는 CS 교육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CS 교육을 가끔 하거든요. 자, 클레임은 사실에 근거한 T 유형들이 많이 하는 불평, 불만이에요.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기네요 하면 그 요구사항에 주목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우 짜증나네? 내가 얼마나 바쁜데로 시작하면 이제 F인 성향이 크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불평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아, 잠깐 걸으시죠? 잠깐 자리를 옮기시죠? 따뜻한 차를 드실까요? 하는 거 이 사람의 감정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들이 그 프로파일러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프로파일러 분들을 이기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정보를 줄 건데 너 나한테 물도 안 가지고 올 거야? 나 물 한 잔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흐름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있는 F형의 컴플레인 같은 거를 만나면 이 사람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잠깐 옮기시죠 하고 이제 방 문을 닫아버리면 그분의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충분히 들으시고 안 되지만 일단 들어주신 다음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끝까지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떤 방법이 다르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간호사로 있을 때 동시간대 접수를 하고 나면 진료를 받을 때 뒤에 접수한 사람이 먼저 불려 들어가는 오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전 시스템이 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불평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제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컴플레인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먼저 접수한 사람이 먼저 진료를 받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자리와 순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동시 접속, 분당으로 접수하지 말고요. 접수 시간을 초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동시간대 접수라고 하더라도 앞뒤 구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한서 쓰고 연락해서 시스템 하시는 분하고 몇 번이나 상의를 해서 개선 작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클레임이 없어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사례가 있으면 전해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2P는 생활 양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대처 방식이 달라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오른쪽에 여행 갈 때가 잘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J이신 분들은 나만의 룰이 있어요. 제가 당신이 가진 원칙의 정체라는 이제 걸로 이 세 개를 보여주는데요. 휴지의 방향 1번, 2번, 3번 뭐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1번인 사람도 있고 2번인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1번인 경우는요. 극단적으로 이게 2번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 1번으로 바꾸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라는 거는 나만의 원칙이라는 거죠. 2번에 손든 사람도 있고 3번에 손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2번과 3번은 사실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원칙은 너가 생각하는 원칙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주자라는 이야기를 전하곤 합니다. 코로나 때 했던 강의 아니어가지고 코로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빼고 얘기해도 됩니다. J와 P를 아예 나눠놓고 이 활동을 합니다. 팀원들과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고 시간도 충분히 주세요. 그러면은 뭐 P이신 분들은 빨리 끝나겠지만 J이신 분들은 빨리 안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막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도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세요 라고 그냥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알려주는 겁니다. MBTI 교육하면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전지에 있는 거 사진 찍은 거거든요. J이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연번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뭔가 규칙화하는 거 좋아하고 시간, 장소, 비용 어떻게 쓸지 차량
참가자 시간 여기 보이죠? 9시, 10시 반, 11,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등반이 1시 30분에 끝나는데 점심은 딱 1시간만 하네요. P이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P한테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가 장표인데요. 제가 온라인으로도 MBTI 교육을 해봤어요. 그런데 J랑 P랑 나눠가지고 소모임 들어가서 짜서 들어오세요 하고 딱 들여보냈더니 한 분이 J이신 분이 나 엑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 잠깐 사이에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P거든요. 그렇게 엑셀로 짜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P 분들은 여전히 손으로 그적그적 대시고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MBTI를 아는 것 말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왜 커뮤니케이션 렉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금요일 아침 갑자기 월요일 오전까지 끝내야 되는 과제다. 언제 시작할 거냐 이렇게 하면 이제 언제 시작할 거냐가 이제 포인트 1번. 2번은요. 월요일 오전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가 두 번째 포인트. 진짜 극단적인 P 같은 경우는 12시까지가 오전에 마지막이지만 12시에는 부장님이 밥 먹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못 볼 거니까 1시에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P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 라는 거를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P이신 분들에게는 빨리 일을 끝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 J를 좀 본받아야 되는데 J이신 분들은 일의 양을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내가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P는 주말도 있고 새벽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룹니다. 미루지 않게 하는 게 좀 포인트겠죠?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J이신 분들은 P인 내 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월요일 오후 1시에 발표를 해야 돼. 이 자료는 나에게 10시까지 왔으면 좋겠어. 내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회의잖아. 그러니까 10시에 내가 이걸 검토하고 너한테 11시에 줄 예정이야. 그러면 너는 그 11시에 이것을 조금 변경해서 그리고 내가 밥 먹기 전에 보내주면 오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어떻게 쓸 건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게 맞고요. 나는 정말 빨리 받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면 금요일에 마무리 짓겠죠. 그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좀 먼저 하면 보내주겠죠. P이신 분들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리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필요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제가 10시까지 보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리드백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왔지만 이 과정은 2시간 충분히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갈등 없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다양한 성격으로 구성된 집단은 결론은 늦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부 조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때문에 되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걸 다 같이 읽으라고 해요. 다 같이. 마지막에. 다 같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타트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격을 인식하는 것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든지 오늘 인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